시간 동안 홈에서 단 한 번도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지 않은 선수, 역대 수비수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 죽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사연 있는 선수, 바로 리버풀과 네덜란드의 캡틴 버질 반다이크의 이야기입니다. 1991년 네덜란드의 소도시 브레다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네덜란드인 아버지와 수리남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버질 반다이크,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네덜란드 축구 선수 중에는 역사적으로 수리남 혈통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셰도르프, 레이카르트, 에드가 다비즈, 굴리트, 클로이베르트 등 여러 유명한 선수들도 수리남 혈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수리남이 정치적, 지리적으로 네덜란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반다이크는 5대5 축구를 즐기던 아이였습니다.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는 우연히 브레다 지역 프로팀의 유소년 선수들과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체계적이고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선수들의 모습을 본 반다이크는 그날 바로 부모님께 부탁해 유소년 팀에서 축구를 배워보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도시팀보다 더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빌렘 팀의 아들을 입단시킵니다. 반다이크의 축구 커리어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아버지였지만, 반다이크의 부모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 2003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반다이크는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고, 자신과 어머니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에게 실망한 나머지 유니폼에 아버지의 성인 반다이크 대신 자신의 이름인 버질을 새기고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빌렘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반다이크는 어린 시절에는 작은 키로 인해 프로 데뷔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17살 무렵 갑작스럽게도 키가 약 18cm 정도 자라면서 수비수로서 완벽한 피지컬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반다이크는 프로 데뷔를 목표로 같은 리그에 있는 크로닝원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축구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크로닝원에서 마침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첫 시즌 동안 유스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반다이크는 이듬해 1군으로 데뷔하며 점차 팀의 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탄해 보이던 그의 앞길에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원인 모를 복통으로 고통을 겪던 반다이크는 48시간 동안 방치되면서 충수가 파열되었고, 복막염과 요독증까지 겹쳐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 중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에게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지만, 다행히도 기적적으로 수술이 성공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다이크는 훗날 인터뷰에서 수술 후 TV를 켰을 때 콜드플레이의 비발라 비다가 나왔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경험 덕분에 이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큰 수술로 인해 몸무게가 6kg 이상 줄었지만 더욱 강한 정신력을 갖춘 반다이크는 그 후 풀시즌을 소화했고 이듬해 셀틱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셀틱의 닐 레넌 감독은 반다이크를 처음 영입했을 때 그의 재능을 즉각 알아봤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구단들이 그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매우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고작 200만 유로의 시장에 나와 있는데 빅리그의 스카우터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스카우터들 눈에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훈련에서 반다이크에게 그냥 즐기면서 뛰어, 너는 어차피 여기 오래 있지 않을 테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 몇몇 EPL 팀과 라리가 팀들도 반다이크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영입을 담당한 스카우터들은 거긴 스코틀랜드일 뿐이야 라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반다이크는 셀틱에서 데뷔하자마자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었고, 공격적인 수비수로서 이름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럽 대회에서 바르셀로나, AC밀란, 인터밀란 같은 팀들과 맞붙으며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반다이크가 셀틱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자 마침내 프리미어리그의 사우샘프턴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같은 네덜란드 출신의 로널드 쿠만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영입 당시 일부 팬들은 스코틀랜드 리그 출신의 선수를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쿠만 감독은 리그 5라운드에 반다이크를 데뷔시키고 시즌 종료 시까지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게 했습니다. 반다이크는 공격적이고 지능적인 수비를 펼치며 첫 시즌 만에 팬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사우스햄프턴을 리그 7위로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사우스햄프턴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며 슈퍼 루키로서의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It's New Year's Day 2018. Virgil van Dijk. Today we can confirm that Virgil van Dijk is a Liverpool player. 반다이크의 꾸준한 활약으로 인해 많은 빅클럽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였고 여러 팀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접촉한 팀은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첼시였으며 모든 팀이 구체적인 이적료와 주급을 제시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는 반다이크에게 3억이 넘는 주급을 제안했고 리버풀은 상대적으로 적은 2억의 주급만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팀들 간의 이적료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첼시는 리디거를, 맨시티는 라포르테를 영입하며 반다이크 이적 경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후 클롭 감독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반다이크는 리버풀로의 이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우스햄프턴과 리버풀 간의 이적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결국 반다이크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7,500만 파운드라는 수비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리버풀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과 리버풀의 전설적인 선수들조차 반다이크의 이적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수비수 한 명이 리버풀의 스쿼드 가치를 크게 높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다이크의 리버풀 이적은 그의 개인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리버풀 팀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이후 리버풀의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반다이크는 개인적인 영광도 얻었습니다. 18-19 시즌의 챔피언스 리그, 슈퍼컵, 클럽 월드컵 우승에 크게 기여하며 2019년 발롱도르 투표에서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2위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비록 근소한 차이로 1위를 놓쳤지만 수비수로서 메시와 호날두가 지배하던 발롱도르 경쟁 구도를 깬 것은 지금도 놀라운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다이크는 어떻게 항상 월드클래스의 수비력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반다이크의 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피지컬 능력입니다. 반다이크는 195cm의 키와 92kg의 체중을 가진 버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센터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다이크의 최고 속도는 약 34.5km/h로 측정되었는데 이 속도는 2019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한 모든 선수 중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지상 경합 승률은 80%, 공중 경합 승률은 74%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65% 이상의 경합 승률만으로도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반다이크의 피지컬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탁월한 축구 지능입니다. 반다이크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64경기 동안 단 한 번도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반다이크가 항상 공격수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수비하며 공격수가 공을 드리블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같은 기간 라포르테는 29회, 콩파니는 21회, 포비는 28회, 베르통어는 21회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였습니다. 반다이크가 빠른 속도로 공격수 드리블을 제한해주고 슈팅의 각도까지 좁혀주는 덕분에 알리송 또한 축구를 편하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반다이크는 6시즌 동안 단 8장의 옐로우 카드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 지표는 반다이크가 깔끔하고 지능적인 수비 스타일을 보여준 증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저는 리버풀이 스티븐 제라드, 조던 앤더슨, 그리고 반다이크로 이어지는 주장 인수인계를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숲들은 모두 알다시피
리버풀은 모든 선수들에게 헌신적인 노력과 팀워크를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경기장에서 팀원들을 잘 통솔하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반다이크는 경기 중 수비 라인을 통솔하고 동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며 패스 방향과 반대 전환을 지시하는 등 최후방 수비에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다이크는 비록 십자인대 파열이란 큰 부상도 있었고 33살이란 나이에 기량이 떨어지는 시기를 맞이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몇 년간 리버풀의 수비를 계속 맡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개편된 슬롯 감독과 반다이크, 그리고 리버풀의 앞날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fut돌이었습니다.